자, 814번. 요거는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완전히 새롭지 않고 우리가 알던 개념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사건, 사실 X라고 써있으면 모사건인지를 몰라. 그냥 사건 X지. 근데 모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본 평균이 등장하는 순간, 표본을 뽑는 순간 X바가 등장하기 때문에 원래 사건은 모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가 친절하게 모사건이라고 말해줄 때도 있지만, 문맥을 봤을 때 어떤 사건에서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 원래 사건이 모사건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사건을 찾아내야 돼. 자, 바로 이 경우야. 사과 주스 한 병의 양이 평균 250, 표준 편차 1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 250, 11의 제곱인데, 자, x는 항상 한글로 써 있는 걸 찾아야 돼. 사과 주스 한 병의 양, 한 병의 양. 주스는 한 가지니까 마찬가지로는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뭐 사건인지 몰라. 여기까지는 읽으면 그냥 사건이야. 근데 뽑았잖아. 뽑았지. 뽑는 순간 표본이야. 뽑는 순간 표본이고, 그 121병을 뽑았다 라고 되어 있네. 근데 X바가 표현이 없긴 하네. 조금 불친절한 문제긴 하다. 121병의 평균을 X바라 할 때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지금.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써있다고 가정할게. 그리고 지난번에 카톡비가 보내줬지. 인구조사는 전수조사로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조금 헷갈렸는데 출생, 사망, 인구조사는 다 전수조사예요. 자, 그게 이제 내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 때문이야. 중국은 인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그게 내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루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경우만 생각한다고 해도 돼. 자, 어찌됐건 X바가 121병의 평균이란 말이 있어야 돼.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잖아. 자, X바의 정의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뭐 분해였지? N분해. 여기서 N은 그냥 N이 아니야. 한글로 뭐지? 크기. 표본의 개수라고 안 부르고 크기라고 부른다. 고유명사고 X 1번부터 X 몇 번까지? N번까지. 모든 표본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땡 하고 튀어나왔지만 이 말이 좀 있어야 되고. 자, 그 표본의 크기는 1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121개를 뽑았으니까. 자, 임의 추출, 보건 추출은 가정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했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냐면, 지금 X바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X면 이 정규분포 가지고 풀면 돼. 표준화해서. 우리 X로 푸는 거 많이 했잖아. Z로 바꿔서 풀지. 근데 X바는 아무 언급이 없거든 지금. 자, 그럼 이것도 수학적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되어 있냐? 모사건이 정규분포면 X바도 정규분포다. 이렇게 가정되어 있어. 따라서 X바도 정규분포다. 그런데 그럼 여기는 평균, 표준편차 제곱이 와야 되는데 누구의 평균이야? X바의 평균이 와야 돼. 누구의 표준편차야? X바의 표준편차가 와야 돼.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X와 X바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잖아. 다른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X바의 평균이 뭐랑 똑같지? 모평균과 똑같이. X바의 분산이 뭐랑 똑같지? N분의 모분상과 똑같이. 사실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루트 N분의 루트 VX가 시그마 X가 되는 거지. 자, 마지막 줄은 사실은 위에 거 보고 루트만 씌워도 된다라는 뜻이었지. 자, 그러면 모평균이 얼마냐면 250이잖아. 여기는 그대로 들어간다.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분산은 얼마냐면 11의 제곱이지. 따라서 221이지. 그럼 표준편차는 모 표준편차가 11이었고 표본의 크기가 121이니까 1이 되지. 얘 표준편차는 1이야. 분산으로 접근해도 되고 표준편차로 접근해도 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이제 X바의 정규분포가 나왔으니까 얘를 무슨 화해주면 된다? 표준화해주면 된다. 그럼 X를 표준화하면
Z가 된다고 했고 Y를 표준화해도 Z가 된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X바를 표준화하면 뭐가 될까? Z가 되는 거야. 표준은 하나다. 표준은 하나다. 그래서 쌤 X바를 표준화하면 Z바인가요?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없어. 다 Z인 거야. 자, 무조건 Z로 해결한다. 왜? 정규분포니까 빼기 평균. 보고 해야 돼. 250.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잖아 이제. 1 이상은 많이 해봤지. 결국 X바도 Z로 푼 거구나. 확률은. 그래서 알 수 있지. 자, 같은 유형은 넘어가겠습니다. 818번. 818번. 응시자의 성적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랬을 때 응시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의 성적의 평균. 자, 저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미 추출, 표본이지 벌써. 표본이 등장했고 36, 표본의 크기야. 그것의 평균. 저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X바라고 해석해야 돼. X바가 218 이상, 224 이하. 여기까지 읽고서 X바가 218 이상, 224 이하의 확률 P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한글로 된 걸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 자, 이번에도 응시자의 성적은 평균 220, 표준 편차 12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거기서 뽑았으니까 위에 있는 두 줄이 그냥 X가 아니라 모사건 X가 된다. 한글로 모사건 안 써있다. 계속해서. 자, 평균이 220, 표준 편차 12. 그럼 이제 X바의 표본 평균의 정기분포도 구해야 된다. 그럼 얘는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평균은 공짜지. 그러니까 분산만 잘 해주면 되겠지. 자, 선생님은 분산보다 표준 편차 구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바로 이렇게 갈게. 분산 알아야 돼. 음식은 똑같은 음식이야. 그럼 크기가 36이고 모표준 편차가 12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제 요거 갖고 표준화 해주면 되겠다. P 가운데 Z로 바뀌겠지. 218 빼기 224 빼기 나누기 평균 얼마? 220. 표준 편차 2.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2 많이 했지? Z는 계산할 줄 알지 동훈아? 괜찮지? 이것도 했던 유형이지만 또 하겠습니다. 아직은 X와도 사실은 요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별거 없다. Z로 푸는 건 똑같네 라는 느낌이야. 자, 정규분포 15,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대놓고 모집단 써있네. 표본을 추출한다는 말이 있으면 모집단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크기가 n 문자로 되어 있다. 문자로 되어 있다. 얘는 평균 똑같을 거고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3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문자로 쓸 수밖에 없다.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x바가 18 이상의 확률이 0.228이다. 자, 저 식을 표준화하겠습니다. z. 자, 이거 보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표현, 따른다 표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정규분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 모르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n만 쓴다. 심지어는 n도 안 쓰고 괄호만 쓰는 친구들도 내가 많이 봤어.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꼼꼼하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어. 선생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하냐면 여기서 이게 정규분포야 이하분포야 어디 써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를 쳐다보지.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본인 스스로 무슨 부분인지 꼭 표현을 해야 돼.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3이다. 얘가 0.0228이다. 자, 이 식이 좀 복잡하지, 그치? 번분수의 상황이야. 이거 좀 계산 좀 할게. 1분의 3분의 3루트. 그 얘기는 루트 n만 남는 거 맞나? 번분수 계산한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얘가 0.0228이다.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서 루트 n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또 따지는 상황이지. 어느 쪽에 있지? 0.0228이 되려면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는 0.4772가 되니까 여기 있네. 다시 루트 n이 2다 해서 끝난 거지. 또 유형이야. 비슷비슷합니다. 부등시로 나와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되지.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822번) 뭐가 달라졌냐? 아까는 확률의 등호였는데 여기 부등호로 바뀌었어. 부등호로 바뀌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80,6의 제곱을 따른다. 모집 단위. 그러면 여기도 80,가 될 거고, 시그마 x 바가 루트 n분의 목표준 편차 6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쟤를 표준화해야겠다. p 가운데 z로 바뀌겠지. 78 빼기 평균 80 나누기 루트 n분의 6 82 빼기 80 번분수를 처리하자. 6분의 1분의니까 6분의 마이너스 1루트 6분의 1루트 약분도 해야겠지 사실은. 자, 근데 얘가 크거나 같다 0.68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부호 반대다. 그러면 굳이 양쪽으로 할 필요 없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6분의 루트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그냥 여기에 2배라고 해도 되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자, 따라서 이걸 좀 수정할게요. 얘를 0부터로 바꾸고 2배로 바꿀게. 수식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면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0.3413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되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0.3413이 어딨냐라고 봤을 때 다 따로 그릴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있거든. 그럼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 확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따로 있는 걸 이제 합쳐서 같이 생각해야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6분의 루트에 알면서 다 가만히 있는 거지. 3분의 루트에, 그지? 다 알고 있었지? 자, 그럼 3분의 루트에하고 1하고 여기도 3분의 루트에 같이 그리면 3분의 루트에는 1보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부동호 방향을 보고 생각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넓이가 더 커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래, 더 크지. 0부터 1까지 넓이보다 여기 0부터 1인데 더 커야 되잖아, 얘가.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등호 들어가니까 등호 넣어야 된다. 그럼 이 계산하면 되지. 양변에 제곱해서 n은 9 이상.
이게 부동호 방향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지금은 부동호 방향을 거꾸로 한 사람도 운 좋게 답이 나오지만 이거 이렇게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뭐 9점 얼마다라고 하면 부동호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9.5 이상이면 n은 10이 돼야 되잖아. 근데 9.5 이하면 n은 또 9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답이 달라지니까 부동호 방향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는 훈련을 해야 돼. 자, 확률이 부등호로 나온 경우, 등호가 아닌 경우 왼쪽 오른쪽을 또 따져야 된다. 자, 824번. 요거는 또 부등호고 조금 복잡하네. 데리고 갈 필요 없지. 자, 문제 읽어봐. 루트 n 뭐에서 루트 n분의 5 표준 편차 100 루트 n분의 5 표준 편차 지금 x 자 x가 저렇게 써 있습니다. 또 표준화 z가 될 것이고 나누기 빼기 2882y 되고 나누기 루트 n분의 100y 상당히 연산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쫄지 마. 편안해. 생각보다 간단해. 자, 2880 먼저 뺄까? 그럼 얼마가 남아? 20이 남지. 자, 본문수고 선생님은 이럴 때는 그냥 루트 n을 곱하자. (20) 루트 n 플러스 20이네. 20으로 묶었어. 또 약분되지? 5분의 5분. 훨씬 이게 가장 간단하고 얘가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자, 이번에도 부등호야. 그렇다면 이 5분의 루트 n 플러스 1은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크거나 같을 확률이 0. 등호라고 할 때 생각해. 등호라고. 왼쪽 오른쪽을 따질 때는 헷갈리니까 는 10분의 1이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지.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확률이지.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 그려서 그럼 10분의 1에 해당하는 0.1에 해당하는 게 어딘지를 또 보자. 여기가 0.1인 경우를 딱 찾자. 그러면 안쪽은 얼마야? 0.4지. 항상 안쪽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표에는 안쪽만 나와. 0부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보면 0.4를 찾아보면 1.28이야. 자, 누가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돼. 자, 이제 또 왼쪽으로 좀 따져야 돼. 5분의 루트 n 플러스 1이 1.28보다 어느 쪽에 있을까? 이 확률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작아야 돼. 빨간색. 1.28의 왼쪽 1.28의 왼쪽에 5분의 루트 n 플러스 1을 그리면 빨간색이 더 크네. 네, 이렇게 해보면 된다. 그렇죠?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야겠다. 등호 들어간다. 그리고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남은 거야. 양변에 5 곱해 6.4. 자, 이번에는 정수를 안 줬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양변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5.4 곱하기 5.4 해야 돼. 최대 3자리까지 나오는 거 본 적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정도는 빈번하게 나옵니다. 5.4 곱하기 5.4 열심히 계산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5.4 곱하기 5.4를 그냥 이 상태에서 해서 4, 46, 5, 4, 20
소수점 한 칸 합쳐서 2칸 이렇게 푸는 방법이고 초등학교 때 배운 방식. 아니면 분수로 풀어도 돼. 10분의 54. 10분의 54를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더 소수점 자리 찾는 건 좀 실수가 적긴 해. 어차피 54 곱하기 53이 2916이 나오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남은 게 100이니까 2칸 이렇게 하는 건 덜 어렵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소수 계산은 실수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해도 돼. 자신 없으면 분수로 하는 게 낫다. 굳이 약분하지 말고 10으로 계산하는 게 더 쉬워. 100분의가 더 계산하기 쉽지 않아. 5의 제곱보다는. 그럼 또 20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계산 불편하지. 자, 그래서 n이 부동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지 이제는. 29.1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0이라는 답이 나오지. 만약에 이거를 왼쪽으로 좀 거꾸로 했다면 작으니까 29가 답이 되니까 1차이로 오답이 나오지. 객관식이면 완전 0점을 받아버리니까 너무 안 같지. 소수령이면 절반을 줄 텐데 부동호 방향 때문에 틀렸으니까. 자, 부동호 문제가 지금 여러 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네. 다시 등으로 바뀌었네.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자, 830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엔 거의 똑같으니까. 얘도 뭐 많이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오늘 지금 한 거는 x가 정규분포면 x바도 정규분포다. 그거밖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념 자체는 지금. 이제 통계 개념도 거의 후반부에 들어왔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면 거의 그 다음 주는 설이 있죠, 그죠? 설 때 연휴가 길던데 여러분은 월, 화, 수인데 여러분들은 2번이 걸려있지, 그치? 푹 쉬시면 됩니다. 그때는 숙제 잘 하시고 대신에 숙제를 좀 내줄 거야. 진도 숙제 말고 프렌트 숙제를 좀 더 내줄 생각이야. 개별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개별 교재 숙제를 항상 내. 프린트 하지 말고. 자, 정규분포 1080,15를 따른다. 표준 편차 15를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225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배터리의 수명의 표본 평균 x바라 하자. 자, 1080, 루트 225분의 모표준 편차 15 제곱. 자, 이거 계산해버리면 15의 제곱이면 딱 1의 제곱이 되거든요. 15분의 15니까. 자, 계산 쉽죠? 자, 이제 x바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절대값이 등장했지? 자, 절대값 풀어야 되고 이거 작다니까 부수범위 사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a랑 a 사이. 그러면 1080을 양변에 더해야겠지. x바만 남겨야 되잖아. 근데 조금 눈치가 있으면 평균이 얼마야? 1080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누기 1 하면 바로 z가 되지. 어차피 1080 빼야 되잖아. x바에서. 똘똘하겠지. 자, 그럼 z가 됐고 얘는 0부터 a의 몇 배? 아까도 했지만 2배로 풀면 되겠지. 9, 8, 7, 6. 난이도가 없네 별로. 4, 9, 3, 8. 등호니까 이번에는 그냥 0.4, 9, 3, 8을 찾으면 되겠네. 여기는 2.5네. 따라서 여기는 2.5네. 너무 왼쪽 오른쪽 또 없는 문제. 더 쉽지. 이것도 또 같은 유형인데 이건 부등식이긴 해. 요 표현. 이거 식으로 쓰면 돼. P. 확률이니까. X바가 C 이상의 확률이 0.9875 이하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 문제랑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식으로 준 걸 언어로 줬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자, 해결하시고 모평균의 추적.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소단원 마지막 단원이야. 통계의 마지막 단원. 통계에서는 최초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 생각보다 제일 쉽다. 통계는 외모가 무서운 문제야. 다 문제문제잖아. 거의 다 지금 문제가. 문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거든. 이거 또 무슨 내용이 숨어있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숙제를 열심히 해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통계가 생각보다 쉬운 단원인데 대신에 개념을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개념 암기하는 게. 그게 헷갈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똑같았고 여기만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로 바뀐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한 거 이거 하나거든 사실은. 그치? 요 그냥 시그마라고 쓴 게 사실은 시그마 x라고 생각해야 돼. 모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쓴 거야.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쓰는 거고 x 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요 기준을 좀 헷갈리게 생략된 것은 모다. 모 x다 x.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개념이 바뀌냐면 이 m이 모평균이거든. 모평균. 그리고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 이 두 개가 방금 전에는 계속 어떻게 풀었냐면 모평균이 상수였어. 계속해서. 숫자로 주어져 있었어. 모평균이 얼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을 뭐처럼 사용했어? 변수처럼 사용했어. x처럼 해서 표준화해서 풀었단 말이야. z로 바꿔서 풀었단 말이지. 자, 근데 이거를 마지막 단어는 이걸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m이 일종의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x바를 상수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내가 조사했다. 여러분 나중에 볼 거잖아. 내가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물어볼 거야. 잘 보면 전화를 받고, 아니 전화를 하시고 받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합니다. 거꾸로. 못 보면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을 내가 몰라. m이 모사건이잖아. 전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나한테 알려줬다고 가정할게. 우리 학원 아이들의 평균을 내가 조사한 거야. 그럼 나는 우리 학원의 평균을 알고 있지. 근데 전국 평균은 몰라. 발표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거를 추정해 보는 거야. 표본 평균만 아는 상태에서 진짜 평균이 모평균이잖아. 진짜 평균을 추론해 보는 거야. 그걸 보고 모평균의 단원 명령이에요. 지금 평균. 마지막 단원. 모평균은 추정한다, 추측한다. 그러면 뭐 대충 얘기하면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이 여기 뭐 4명밖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 학원에 고3이 한 100명 있다고 치자. 그럼 고3의 평균을 하면 그리고 유의미한 평균이 나올 거야. 어느 정도는. 만약에 메가스터디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의 평균을 구하면 진짜 모평균하고 상당히 유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발표 자료 있잖아. 모의고사 딱 보거나 수능을 보면 예상 등급컷이 막 나오잖아. 처음에. 그게 학원 수강생들이 입력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모평균을 보면 모평균, 표본 평균을 내가 알았지. 이게 상수인 거야. 상수. 얼마인지 알아. 근데 진짜 평균은 몰라. 그럼 진짜 평균은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모평균이 이 x바 근처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진짜 운 좋으면 일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온다 보면 멀리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이 최대 최소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 m의 범위를 추정해 보는 거야. 실제 값을 맞추는 게 아니야. 범위를 맞추는 거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대신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추정했을 때 뭐 이렇게 표현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론조사 같은 데 퍼센트가 많이 나오거든.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그런 게 다 이거야.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진짜 모평균은 투표를 해야 하는 거죠. 대신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추론해 보는 거지. 90%의 확률, 95%의 확률, 99%의 확률이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요 범위를 얼마 이상 얼마 이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막 외워도 되지만 일단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하잖아. 퍼센트로 주어져 보통. 그럼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면 확률은 뭐 100분의 알파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질문 여기서 한 개 맞을까? 자, 일단 결론을 먼저 써버려야 되는데 M의 범위가 이건데 신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 자, 문자가 자꾸 등장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 처음에. 알파는 신뢰도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여기 퍼센트까지 써보니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K는 Z의 범위야.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마이너스 K부터 어디까지야? K까지지. 요 확률을 우리는 100분의 알파라고 보는 거야. 요 넓이가 100분의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신뢰도가 99%면 여기가 100분의 99지. 그럼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그 범위가 있을 거잖아. 이게 확률이니까. 확률을 알면 Z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인데. 자, 근데 Z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Z가 우리가 지금 X바의 표준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 X바를 표준화하면 Z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Z의 정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Z는 원래 이게 Z의 정의였어. 그치? 근데 이건 X일 때 이야기야. X 바로 바뀌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아니잖아. X바의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이게 지금 K의 정의거든. K의 정의야. 그래서 이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수식에 Z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볼 거야. Z 자리. 이 Z가 이 Z랑 똑같은 Z니까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이 수식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 쓸까?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요식 그대로 쓴 거야.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거를 풀어볼게. 이걸 풀면 위에다 쓸게요. 절대값이 푼 거야지. 절대값 푼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가운데 뭐만 남길 거냐는 거야. 가운데 M만 남길 거야. 왜? 우리의 목적이 지금 뭔지를 잊으면 안 돼. 최초 처음에 설명했잖아. 우리의 목적은 X바를 알아. 상수야.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 그때 진짜 평균을 추정해 보는 거야. M의 범위. 따라서 가운데 M을 남기면 그게 M의 범위야. 그러면 이걸 가운데 M만 남기려면 양변 얘를 곱해야 돼.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n분의 시그마. 자, 이제 양변에 X바를 뺄 거야. X바를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바 지워지고 마이너스 X바가 되겠지. 이제 거의 다 왔지? 양변에 뭐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1만 곱하니까
이렇게 M의 범위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결론을 처음부터 써놨어. M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M의 최소값이 X가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최대값이 X가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지금 여기 증명이 된 거야. 증명을 했으나 이 증명을 또 까먹을 게 뻔해. 근데 이 증명은 웬만해서 내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냥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구나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낸다고 하시면 그때 공부해도 돼. 증명 낼 거야? 뭐 어디서 낼 거야? 그럼 거기는 외워야지. 자, 이거 증명을 왜 안 내냐? 이 공식이 못 생겼거든. 지금 봐봐. 생긴 거 봐봐. 이게 지금 M의 범위야. 이거 좀 수정을 해볼게. 여기가 X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M의 범위가 이거거든. X바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요거 이상, 요거 이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하위권 입장에서 여기 필기니? 초록색 보고 지운다. 이거부터 외우고 있어야 돼. 통계가 시험범위야.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겠지 했고도 딱 보는 순간 에이 하고 덮어. 생긴 거 봐. 숫자가 거의 없잖아. 다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지금. 삼국지 다 본 사람이 있어? 끝까지? 다 봤어? 시도 안 해봤어? 시도 한 번도? 해봤지? 시도 안 해봤어? 시도도 안 해봤어? 대단한데? 시도 안 해봤어? 여학생들이 삼국지에 관심이 없구나. 선생님은 한 3번 시도에 다 실패했어. 왜 실패하냐? 한 4권쯤 가잖아? 그럼 거의 반을 향해 가는 건데 한 10권이라고 치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얘가 누구였지? 1편을 펴. 얘가 얘구나. 지금 얘 누구지? 2편을 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우지를 못하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외우지를 못하면 그 드라마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상상이 돼야 되잖아. 누가 누구한테 막 칼을 겨눴어. 이게 누구지? 관심이 없어지면 누가 누구한테 칼을 겨누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상황이야.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포기하게 돼. 그래서 통계는 증명을 낼 필요가 없어. 암기만 해도 위너거든. 그래서 유난히 더 쉽게 내는 단원이 통계야. 외모가 무섭고 속은 착한 사람 같은 버전이야.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등장인물을 다 보내드리고 지금 처음 보는 건 오늘 처음 보는 건 K만 처음 봐.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의 힘이야. X바는 지난 시간에 경험했고 N이 표본의 크기였고 시그마는 시그마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거야? 이 표준 편차는 X 거야. 요게 X의 표준 편차고 요게 루트 n까지 나눴을 때가 X바의 표준 편차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여야 돼. 거기서 K만 추가됐네. 그럼 조금만 더 외우면 M의 범위를 알 수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M의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 이 첫 번째 공식을 믿을 수 있는 M의 범위.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신뢰 구간. 믿을 수 있는 구간. M은 최소 이거, 최대 이거다. 여기서 K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어. K는 누구한테 달렸어? 내가 1번이라고 표기했던 거지. 요걸 2번으로 바꿔야겠다. 아까 1번은 K의 정의를 표기했다 내가 지웠어. K는 알파 퍼센트에 의해 의존되는 개념이야. K는 알파가 99%면 100분의 99가 되는 거고 알파가 95%면 100분의 95가 되는 거야. 확률이. 거기에 따른 K 값을 찾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K와 알파는 관련이 있다. K는 알파와 관련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알파가 커지면 K도 커져. 알파가 작아지면 K도 작아져. 아까 필기를 써놓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이 K보다 작고 나갔다는 말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는 똑같잖아. 사이에 법이니까. 얘가 100분의 알파 퍼센트다. 알파는 신뢰도야. 그러면 알파가 신뢰도가 되게 낮아. 10%야. 그럼 확률이 작아졌지. 그럼 K의 값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져야지. 확률이 넓으니까. 알파가 커져. 한 99%야. 대단히 높은 확률이지. 그러면 이 넓이가 커져야 되니까 K 값도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K는 서로 비례까지는 아니지만
양의 상관관계 정도 돼.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다 정도까지는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실내 구간이야. 공식이 몇 개가 있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이 2번만 확실하게 외우고 K까지 이해하면 3번부터는 너무나 당연해요. 3번은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야. 이 구간의 길이를 말해요. 이 길이. 그럼 이거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봐도 되잖아. 그럼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뭐 해주면 돼? 빼면 돼. 여기서 여기를 빼면 x바가 지워져. 그래서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 이게 실려보는 길이야. 자, 세 번째 오차의 한계. 오차의 한계를 그냥 오차까지만 쓸게. 오차가 작거나 같다라고 쓸게. 당연히 여러분 표본 평균을 갖고 모 평균을 추정하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밖에 없죠 거의.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이 같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 사실. 조금이라도 다르겠지 웬만한 확률은. 그럼 오차는 얼마나 커질 수 있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x바는 상수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그럼 m이 요 안에 어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차이가 가장 클 때가 m이 어디 있을 때야? 끝에 있을 때지.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바로 오차의 한계라고 봐야지. 그러면 m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질 때지. 요 점에 있을 때. 또는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왜 대칭이냐고? x바에서 똑같은 값을 빼고 똑같은 값을 더했잖아. 가운데 x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가 오차가 가장 클 때야. 그럼 얼마나 차이나? 얘는 x바야. 얘는 x바 더하기 k 루트 분의 시그마야. 그래서 k 루트 분의 시그마가 오차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 오차는 얘를 넘을 수 없다. 오차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x바와 모평균의 차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한글로 오차, x바 빼기 m의 절대값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돼. 얘는 k 루트 m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모든 공식은 끝났는데 암기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키워드가 있어. 바로 뭐냐면 얘가 키워드. 동어 반복되고 있는 걸 느껴야 돼. 계속해서 얘가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딱 요거 한 번만 제대로 외우고 잠자리에 들면 이제 외울 게 거의 없다. 이제 확통의 공식은 거의 끝났다. 나머지는 뭐야?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푸느냐, 또 맞췄던 문제를 얼마나 안 헷갈릴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남는 거야. 배웠던 거 아까 묻기,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사고력으로 새롭게 풀 수 있을 거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읽고 해석해야 되는 국어 실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만 이제 더 추가해 주면 된다. 여기서 부연 설명은 외울 건 다 됐지만 그래도 5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은 실력원의 길이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시그마 K 루트 N 요 세 가지 인자가 실력원의 길이를 결정하잖아. 그러면 자 시그마가 커져. 시그마가 예를 들어 커져. 그럼 실력원의 길이는 어떻게 돼? 커지지. 길어진다 맞아. 길어진다 커진다 같은 말이라고 할게. 왜냐면 분자잖아. 분자가 커지면 값은 커지겠지. 그럼 K가 커지면 커지지. K도 분자라고 하도 되지. 근데 K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 알파에 영향을 받아. 근데 내가 양의 상관관계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지. 알파가 커지면 K가 커져. 그럼 이제 출제자는 이렇게 물어보거든. 신뢰도가 높아지면 내가 얘기하는 사고를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게 뽑는 거야. 길이가. 그럼 우리의 사고는 K가 어떻게 돼? 같이 커져. K가 커지면 얘는 분자니까 실내관의 길이도 어떻게 돼? 커진다라고 이해하시고 하는 거지. 방향이 다 어때? 세 개가 똑같다. 요게 이제 5번 필기고. 근데 시그마도 똑같다. 시그마가 커지면 근데 시그마는 K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길이가 커진다라고 받아들여요. 유일하게 n이 커지면 n은 뭐야? 무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유일하게 길이가 작아진다. 이렇게 한쪽 방향을 외우면 나머지 반대 방향은
반대로 다 뒤집으면 되니까 또 외울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건데 요거까지 더 하자. 우리가 시간을 쫓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실내 구간의 최소값, 최대값 중에 이 최소값을 알파 쓰면 안 되겠네.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한다면 A부터 B까지라고 치환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B 빼기 A다까지만 구현서 이렇게 할게. 별것도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요거까지만 할게. 이 표현 자체가 좀 자주 나와서 그냥 쓴 거야. 그래서 B 빼기 A가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실내 구간이니까 이 수직선 자체가 실내 구간이야.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이미지, 이 수직선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암기만 열심히 하거든. 하다가 막 포기하다 외웠다 포기하다. 혼자 보면 그렇게 돼.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림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 이 그림의 의미가 뭐라고? x바는 고정된 상수다. 그게 출발이야. m은 모른다. 그래서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m은 어딘가 x바 근처에 있다. 이 최소값의 좌표가 이거고 최대값의 좌표가 이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 모든 실내 구간, 길이, 오차의 한계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 수직선 하나. 그럼 수직선을 기준으로 외우는 훈련을 자꾸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개념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된다. 자,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수리 영역 가형의 응시한 수험생 중에서 추출 또 표본이 등장했네. 뽑는 순간 표본이고 크기는 400. 근데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60. 이건 무슨 평균이야? 5평균이야? 저 평균은 무슨 평균입니까? 우리가 평균 그러면 계속해서 5평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국어적으로 읽어야 돼. 5평균이 아니면 판단을 해야 돼. 400명의 평균이야. 400명이 뭐서 출발했어? 뽑은 애들이야. 표본 평균이야. 자, 이렇게 국어가 돼야 됩니다. 뽑은 400명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이야. 따라서 x바가 상수로 주어진 상황이야. x바가 변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바로 앞단에서 풀었던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x바를 모르고 변수였어,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상수인 거야. 근데 이거는 표준편차. 여기서 또 이 개념인 것 같아. 이거까지 설명해 끝났네. 이 표준편차는 누구 거야? 모 표준편차야? 아니면 표본의 표준편차야? 문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편차지. 표본의 표준편차라는 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야.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뭐 사건이야?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바의 표준편차 이거잖아.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지. 한글로.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편차잖아. 근데 여기 있는 표준편차는 표본의 표준편차야. 얘는 표본의 표준편차. 얘는 시그마 x고 모
표준 편차가 지금 세 가지. 모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혼란스러워. 자,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근데 깊게 들어가지 마. 표본의 표준 편차는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냥 표준 편차가 두 개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 진실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맞거든? 근데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딱 두 가지 표준 편차만 존재한다고 해도 좋고 근데 여기 써있는 오늘 배운 이 공식의 시그마는 누구 거야? 그냥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이 시그마 계속 이거잖아. 그래서 루트 n까지 나눠줘야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거든. 그럼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 수식이 없는 상태야. 존재하지 않아 지금. 근데 등장을 하는 거지. 그 등장은 어쩌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기억하면 돼. 어쩌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 그냥 그렇게 써 있어. 이거는 고등부 과정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저렇게 설명을 넘어가 버려요. 선생님 그런 얘기했지. 증명이 없는 것도 있다. 그건 뭐다? 교과 과정이 아닌 거다. 결론은 교과 과정이야. 결론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대신 쓰세요. 근데 왜 대신 써?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하거든. 모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언제 안 써 있어? 수류 영역, 가형에 응시한 수험생 전체가 모사건인데 걔네들의 표준 편차가 없어. 그래놓고 400명 표본을 뽑아놓고 평균. 그게 X 맞지. 근데 그 400명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거든. 근데 그냥 그거를 모 표준 편차로 써도 된다라는 거야. 교과서에서 하는 말이야. 물론 사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표본의 크기가 클 때라고 써있긴 해. 크다는 것에 기준이 내가 뭐하라고 그랬지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출제가 돼. 모 표준 편차가 없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줘. 그럼 그게 모 표준 편차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대신 쓰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이 표준 편차 18은 시그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냥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인데 얘는 모 표준 편차인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교과서에서 약속해 버렸어. 없으면 대신 써라. 표본이 크니까 써도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증명도 없어. 자, 전체 수험생의 평균. 이게 무슨 평균이야? 그게 모평균 N. 내가 N이라고 쓰면 모평균이지. 모평균의 성적을 신뢰도 99%로 추정하여라. 추정하란 말은 신뢰 구간을 구하는 말이거든요. 범위를 구해봐, 추정해봐, 범위를 구해봐 이런 뜻이거든. 자, 여기서 99는 누구의 값이야? 알파의 값이야. 알파를 알면 누구를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이걸 1번 공식에 써놨었지. 알파는 K를 결정하는 녀석이다. 따라서 형태가 완전 똑같아. 오케이? K가 있어. 그렇잖아. 99%면 100분의 99니까. 0.99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처음이니까 보면서 풀게. 숙제를 하면서 안 보고 풀어야 되는 거야. 외우는지 계속. 그러니까 페이지를 풀 때마다 암기법 중에 하나인데 숙제를 하다 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지. 페이지마다 한 번씩 써줘. 그걸 외워져. 그걸 귀찮아하더라고. 계속 앞에 거 공식 보면서 풀더라고. 그런 게 못 외우는 거야. 자, X가 어디 있어? X바로 시작하잖아. 60 저기 써있잖아. 써놨잖아. 뭐 보고 썼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해석했잖아. 빼기. K 어디 있어? 여기 K 써놨잖아. 2.58. 아까 해석 다 끝났잖아. 2.58. N 어디 있어? 표본의 크기 400명. 시그마. 이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지.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 쓰기로 했으니까 18이야. 60 플러스 2.58. 부호만 바꿔주면 돼.
계산의 주인공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 계산하면 또 어리석은 거야. 한 번만 계산 잘해주면 되잖아.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 20분의 18. 2.58 곱하기 20분의 18. 10분의 9가 되고, 그럼 0.258 곱하기 9 하면 되니까. (2.322가) 나왔어. 이거 계산한 거야. 2.32를 계산한 거야, 내가 지금. 저 대칭. 이 나머지는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60에서 2.322를 빼니까 57점으로 출발할 거고 6, 7, 8. 더 세면 쉽지 뭐. 뺄셈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게 정답이야. 추정. 7내 구하는 거 아쉬워.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많지만 하나하나를 정확히 암기만 잘해주면, 정신만 붙들고 있으면 쉬운 단어 해보기야. 답이 보이네. 7내 구하 똑같고. 7내 구하 또 어디 있어? (836은) 힌트만 줄 거야. 얘는 다른 건 똑같은데 신뢰도가 95% 바뀌었어. 그럼 여기가 95가 들어가지. 100분의 95가 얼마? 0.95잖아. K 1.5. 신뢰도만 바뀐다. C는 뻔하게 써 있어. 많이 써 있지도 않지. 그치? 하나밖에 안 써 있지. 찾기 생각보다 쉽다. (837까지만) 내줄게. 837. 다음 시간이면 끝나겠구나. 다음 시간 끝내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야지.